세 번마다 과세 표준이 틀리잖아. 그래서 너가 신고하고 납부해야 될 세금 있죠. 그 세금 가지고 가산세를 할 거예요. 그래서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는 누락한 납부세액이 있거나 아니면 받으면 안 될 초과 환급세액이 발생을 하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가산세를 부과하는 기준이에요. 그럼 일단 세액이니까 0이 하나가 최소한 잘리게 되죠. 우리 부가가세법상 가산세는 공급 가액 가지고 했는데 얘는 세액이고 또 우리 매입세액이나 이런 게 있었으면 누락한 거라도 다 뺀 후니까 금액이 작겠죠. 그래서 가산세율이 이제 10%, 20% 이렇게 이제 공이 하나 더 붙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는 첫 번째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있어요. 자, 신고 불성실은 신고를 똑바로 하지 않았다라는 건데, 자, 신고 불성실에는 또 먼저 우리 무신고 그리고 과소 초과 환급으로 둘로 나눠지게 될 거예요. 무신고라는 건 통째로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기한 후 신고를 말하는 거고, 기한 후 신고. 그럼 과소 초과 환급이 예정 누락이나 아니면 수정 신고가 들어오는 것이에요. 수정한다라는 건 뭔가 몇 개 빠뜨렸으니까 수정을 하게 되겠죠. 그죠? 무신고는 통째로 안 한 거니까 이 두 개는 라인이 틀리겠죠. 그럼 이 앞에 제가 이런 말 했었어요. 우리 세무이급에는 아직 기한 후 신고가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고 했죠. 한 3, 4년 전에 수정 신고가 이제 세무이급으로 내려왔는데 얘는 아직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손댈 확률은 그냥 없다라고,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도 이제 둘로 나누는데 일반임인가요? 부당임. 일반, 부당, 일반, 부당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어요. 부당하다라는 건 뭐냐면 세금 작게 내려고 악용하다가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럼 우리 시험에 부당은 나올 일이 없겠죠. 부당한 방법으로 얘를 누락했다 이런 표현은 우리 시험은 적정하지가 않기 때문에 부당은 안 나와요. 근데 얘는 가산세율이 둘 다 안 가리고 40%예요. 가산세율이 좀 높죠. 둘 다 40%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부가가치세법이 볼 때 몇 개 빠뜨린 애가 나쁜 애예요? 통째로 안 한 놈이 나쁜 놈이에요? 제 어감에서 누가 나쁜 놈인지 느낌이 오죠? 통째로 안 한 게 나쁜 사람이겠죠? 그래서 작게 한 거는 10%고 통째로 안 한 거는 20%예요. 그러면 자, 우리는 일단 얘를 외워야 돼요. 자, 왜냐면 얘는 옆에 안 나와요, 숫자가. 이제 우리가 가산세를 이제 알아야 돼요. 그럼 그 다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자, 이게 그래도 신고를 빨리 하도록 유도를 해야 되겠죠. 신고를 빨리 하도록 유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얘가 감면이 있는데, 자, 첫 번째가 1개월 이내 하면 90%를 감면해 줄 거예요. 90% 감면해 준다는 건 10%만 내라는 거죠. 표현 이해가시나요? 그리고 3개월 이내 하면 75%를 감면해 줄 거예요. 75%를. 그리고 6개월 이내 하면 50%를 감면해 줄 거예요. 자, 작년 거는 이런 조건 아니에요. 작년에는 얘 둘이 없고 그냥 6개월 이내 50%만 있었는데 올해부터 이 적용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작년 기출 문제 풀면 이렇게 안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 이걸 외워야 돼요. 얘를
왜냐하면 예정 신고 때 누락한 거 확정 때 하면 3개월이거든. 맞죠? 우리 예정 일기 예정은 4월 25일 날 해야 되는데 안에서 7월 25일 하면 3개월이잖아. 그래서 이걸 무조건 적용받을 거고 수정 신고는 거의 보면 막 며칠 이내 할 거예요. 그러면 이거 적용받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 두 개는 감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수정 신고가 좀 더 좋은 게, 자 예를 들어서 누락한 납부세액이 100만 원이죠. 숫자로 쓸게요. 100만 원이죠. 10%래. 그러면 공 하나 자르면 되죠. 90% 감면이래. 10%는 부과하는 거죠. 공 하나 자르면 되죠. 그래서 1%니까 이렇게 오는 게 제일 편해요. 사실 계산할 때도 눈으로 보고 공 하나 뚝뚝 자르면 되거든. 맞죠? 누락한 납부세액이 100만 원이면 10%가 가산세니까 공 하나 자르고 90% 감면이라는 건 10%는 부과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공 하나 자르면 되죠. 그래서 만 원이 되니까 얘가 제일 편해요. 그런데 이제 얘는 조금 다르죠. 25%만 부과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25,000원이 나와야 될 거예요. 100만 원이었다면. 그래서 계산기에 힘을 좀 이제 도움을 받는 게 우리 정신건강에 좋겠죠. 그죠? 자, 그럼 자 무신고도 그래도 모르잖아. 그래도 모르니까 나올 거 대비해서 얘는 제가 흐릿하게 에어박스. 그래도 모르니까 2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이거에 대한 감면은 1개월 이내 신고하면 50%를 감면해줘요. 지금 적은 거는 다 감면이에요. 감면. 이만큼을 빼주니까 제가 반대로 10%를 부과한다 표현하고 25%를 부과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계산기로 할 때 이만큼 빼려고 그러면 계산기 계산하기 더 힘들잖아요. 사실 계산기로 얘는 10% 부과하니까 곱하기 10%나 0.1, 얘는 곱하기 0.25라고 해버리는 게 더 편하겠죠. 그래서 나중에 계산할 때는 얘 감면 받으면 곱하기 0.1을 해버리고 얘는 곱하기 0.25를 하는 게 25% 하는 게 훨씬 더 우리가 편하게 계산이 되겠죠. 그죠? 근데 저는 이런 거는 곱하기 0.5 안 하고 그냥 나누기 2예요. 50%니까 그게 좀 더 편하죠. 자, 이해가시죠? 자, 그런데 여기 안 걸리는 게 있어요. 여기 안 걸리는 신고 부가 과세 거래인데 여기 안 걸리는 유형이 뭐가 있을까? 여기에 적혀 있는 애가 세기죠. 그럼 세기 영혼이 영세율이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럼 영세율은 마음대로 신고 안 하고 나쁜 짓 막 하겠네? 그대로 보고 있을 부가세법이 아니죠. 그래서 영세율은 똑같이 신고 불성실인데 영세율은 과세 표준으로 신고 불성실을 가산세를 부과하겠다는 거예요. 공급 가액으로 과세 표준을 부과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영세율 과세 표준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공급 가액의 0.5%예요. 이건 또 안 외워도 돼요. 얘는 안 외워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0.5%가 계산되어서 나와요. 컴퓨터에 자동으로 73번인가? 아니네. 그것도 밀렸네. 74번. 74번에 여러분들이 100만 원 쳐보시면 옆에 0.5%가 자동으로 나오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럼 우리가 똑같이 기억해야 될 게 얘 신고 불성실이죠. 얘도 신고 불성실이잖아. 그래서 자, 얘도 감면은 상동 위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90% 감면 받았으면 얘도 90% 감면, 75% 감면 받았으면 얘도 75% 감면, 50% 감면 받았으면 50% 감면, 위랑 똑같이 감면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금액 쓰면 자동으로 나오니까 감면만 우리가 기억해서 감면만 같이 똑같이 해주면 되죠. 그 숫자를 계산기로 똑같이 감면만 해서 가산세 금액을 바꿔주는 거예요. 감면은
얘만 따로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위에하고 똑같이 나올 거예요. 가면은 위하고 똑같을 거니까. 자, 그럼 자, 우린 지금 본 거는 신고 불성시 가산세고, 이번에는 자, 납부 불성시 가산세인데 얘가 납부 지연으로 이름을 바꿨더라고. 어느 순간 우리 컴퓨터에 보면 납부 지연인가 적혀 있죠. 바꿔야 될 거 많은데 그런 것만 바꿨더라고 이번에. 그래서 자, 납부 불성실은 이자예요. 이자 받는 거예요. 이자. 그럼 지금 누락한 납부세액 초과환급세액인 이유가, 자, 내가 100만 원 지금 세무서에 내야 되는데 100만 원 안 냈어요. 그럼 세무서는 저한테 100만 원 가지고 오라고 하겠죠. 제가 공제받으면 안 될 100만 원을 공제받았어요. 그래도 100만 원 가지고 오라고 하겠죠. 둘 다 똑같이 나쁜 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은 똑같은 거예요. 그럼 우리 납부 불성시 이자를 가지고 생각했을 때 영세율 과세 표준을 신고 안 했을 때는, 신고 안 한 건 혼나야 되겠죠. 근데 영세율은 원래부터 세금 낼 게 없었죠. 그럼 이자 받을 건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영세율은 여기 들어올 일은 없겠죠. 그럼 납부 불성시 이자는 그냥 이건 이론상으로 기억하시면, 자, 하루 이자가 이자율이 만분의 2.5예요. 상식으로도 기억해 두세요. 지금 대한민국 모든 세금에 관련된 거에 우리 하루 이자가 만분의 2.5예요. 원래 과거는 만분의 3이었다가 만분의 3 하면 연이율로 하면 한 11% 나와요. 그래서 고리라고 이제 국가가 고리 업체라고 막 사람들이 욕을 하고 막 그래가지고 맞춰줬어요. 만분의 2.5로. 그러면 연 한 10% 정도 나와요. 연 10%면 나 11%나 나쁜 건 똑같은데. 하지만 저는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지 나쁜 짓 안 하는 게 좋은 거지. 벌금 많다고 뭐라 하면 안 되죠. 이번에 이명박이 얼마 안 받았더만. 그죠? 130억? 맞나요? 310억인가? 130억인가? 벌금 작게 안 내고 걔가 한 30년 살았으면 좋겠는데. 17년? 나이를 생각해야지. 전에 현대백화점에 뭐 가지러 갔다가 압구정 현대백화점 이렇게 딸이 왔더라고. 걔 딸은 개인 병원인가? 또 병원 따라다니는데, 그죠? 그러니까 옆에 지나간 할머니가 그러더라고. 에이, 야, 여기 욕을 하면 안 되지. 하여튼 재수 없어. 그러면서 아주머니 둘이서 이야기하면서 그 동네 아주머니들이 까만 봉지 들고 막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아주머니들이 걔 보더니만, 나도 걔인지 몰랐는데 그 아주머니들이 말한 거 보고 걔가 이명박 딸인가 보다. 그런 생각했죠. 자, 그럼 지금 하루 이자가 만분의 2.5라 그랬죠. 그래서 얘 계산하는 건, 자, 안 보여도 돼요. 자, 안 보여도 된다는 건 다 이유가 있었죠. 누락한 납부세액 곱하기 만분의 2.5 곱하기, 이게 하루 이자니까 미납 일수를 계산을 하게 돼요. 미납 일수를. 근데 제가 왜 몰라도 된다고 했냐면, 자, 납부 불성시 납부 지연 적혀 있는 곳에 100만 원 한번 쳐보시면 창이 뜰 거예요. 날짜 쓰는 창이 나오죠. 그럼 만약에 예정때 누락했어. 그러면 예정때 원래 신고해야 될 게 2020년 4월 25일이죠. 그럼 당초 신고 기간이 2020년 4월 25일. 지금 신고하는 건 2020년 7월 25일. 그러면 알아서 91일이 나오죠. 나오나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엔터 치면 가산세가 나와요. 그것 때문에 제가 이거는 안 보여도 돼요 라고 말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 필요하면 이거에 대해서 좀 알면 좋겠죠. 자, 그럼 자, 우린 지금 국세기본보상 가산세는 이 두 개인데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놓치는 게 이거예요. 영세율. 문제에서 영세율에 대해서 많이 놓치기 때문에 영세율이 나오면 이걸 난 안 놓치겠다라는 표시를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문제 풀 때도 영세율 있네요, 체크해 두세요, 이런 표현을 써요. 나중에 놓치지 말자고. 그래서 얘가 제일 많이 놓치니까 이걸 먼저 볼 거예요.
그럼 우리 가산세 계산할 때는 누락한 납부세액을 먼저 산출하고 저는 얘부터 계산한 후에 세금계산서가 잘못된 걸 한번 볼 거예요. 왜냐면 누락한 걸 컴퓨터에다가 부가세 신고서에 입력을 할 거예요. 그럼 우리 컴퓨터에 그냥 7번이나 12번 클릭하시면 그냥 우리 첫 화면이 나왔죠. 그럼 오른쪽 화면을 보시면 위에가 누락한 매출, 아래가 누락한 매입이 있죠. 그럼 예정때 누락한 거에 대한 건 여기에 다 들어오게 해서 거기에서 누락한 납부세액을 계산을 하고 여기로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보고 확인을 하는 게 빠르겠죠. 그래서 계산해서 여기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뭐 무신고였다면 통째로니까 그쪽에 안 들어올 거고, 수정신고는 또 다른 그림으로 갈 거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따로 알려줄 거예요. 자, 그럼 지금 가산세만 제가 이렇게 설명한 거고, 근데 우리가 먼저 느껴야 되는 거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집어넣는 위치도 느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국세기본부상 가산세가 안 나오고 그냥 신고서에만 집어넣는데, 신고는 잘했는데 세금계산서만 늦게 발행한 것도 있을 거잖아요. 이번 신고서에는 다 넣었어요. 늦게 발행하고. 그러면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만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가산세는 그냥 둘이가 다 맞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따로따로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신고서에 들어와 있는데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 할 수도 있고, 세금계산서 발행했는데 신고서에 안 들어올 수도 있고, 둘 다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을 잘 봐야 돼요. 그럼 저하고는 이제 부가세 신고서 작성하는 거 위주로 하면서 간간히 이제 이거에 대해서 나오는 걸 볼 건데, 근데 여기에서 하나 생각해 주실 게, 만약에 지금 누락한 납부세액이나 초과 환급세액이라 그랬죠. 근데 이게 아니고 그냥 환급세액이 나오면, 그냥 누락한 환급세액이면, 죄송해요. 지금 누락한 환급세액이라 말하는 건 내 누락한 거 정리했더니 내가 돌려받아야 될 게 더 많았던 거예요. 이건 초과해서 잘못해서 받은 거 이야기하는 거고, 이게 다른 거죠. 내가 누락한 매출세액과 누락한 매입세액을 합쳐봤더니 매입세액이 더 많았던 거예요. 그럼 나 돌려받을 건데, 그럼 내 스스로 늦게 돌려받았으니까 내 스스로 가산세 맡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국세기본부상 가산세는 없어요. 얘는 가산세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납부해야 될 걸 작게 하거나 공제 받으면 안 될 걸 공제 받았을 때 혼나는 거지, 내가 돌려받을 게 더 많으면 부가세법은 쟤 늦게 돌려받았네 이걸로 끝인 거지 괘씸해 이런 생각은 안 되겠죠. 그래서 저거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정 누락분 썼다고 무조건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써봐서 환급세액 매입세액이 더 많네 그러면 저 안 들어가도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이거 가지고 먼저 교재 471페이지로 갈게요. 자, 우리 470페이지에 가산세 그 감면에 대한 그림이 아래쪽 있죠. 예. 이게 우리 신고 불성실 가산세에서 제가 감면 이야기했는데 1년 넘은 거 나올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만 적어 드린 거고, 이거 아니죠. 제가 적어 드린 게 이것만 적어 드린 거고, 그 중에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얘 두 개를 기억 꼭 하자라고 했던 거예요. 나올 빈도수가 높을 거니까. 얘도 1개월 이내, 원래 이것만 있다가 뒤에가 신설되었어요. 기한후 신고는 이것까지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다고 제가 말한 거니까, 괜히 전부 다 외우려고 그러면 양만 많아서 더 헷갈리겠죠. 그래서 먼저 얘네들을 얘 두 개
지금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한 얘 두 개 있죠. 얘 두 개만 먼저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외우고 계세요. 얘 두 개만. 자, 그럼 이제 471페이지에 1번 문제부터 볼게요. 주식회사 미래산업의 예정신고 누락부는 다음과 같다.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고 가산세를 계산하여 입력하시오. 전표의 입력은 생략하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직접 반영할 것. 납부 지연 일수 91일 적용. 자, 이번엔 예정신고 누락부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야 얘네들이 다 누락했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서 1기 확정 신고서에 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4월부터 6월 들어와 있죠. 그럼 먼저 첫 번째 할 거는 지금 누락분이니까 여기에 입력하고 여기에 입력할 거예요. 지금 오른쪽 두 군데에 보면서 입력할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제품 A 거래처에 제품을 A 거래처에 3월 30일에 판매하고 4월 11일 발급, 4월 12일 전송한 전자세금계산서 판매, 공급가액 700만원, 세액 70만원. 작성 연월일은 3월 31일이에요. 자, 먼저 이건 세금계산서 발행한 게 누락된 거죠. 그럼 세금계산서 발행한 거면 우리는 여기 과세의 진매출이니까 과세의 세금계산서 여기에 금액이 들어와야 되겠죠. 그럼 여기에 700만 원이라고 쓰는 거예요. 700만 원 쓰셨나요? 자, 그리고 문제 봤더니 이런 발급을 4월 11일까지 했죠. 우리는 3월 달에 공급한 거면 4월 10일까지 해야 되겠죠. 그러면 늦었죠. 근데 7월 25일까지는 했으니까 얘는 지연 발급이 있다 될 거예요. 체크만 해두고 나중에 가산세 계산할 때 내가 다시 보게 체크만 해두세요. 그럼 발급되면 전송은 볼 필요가 없다라고 했죠. 다음 2번 차량 운반구 한 대를 3월 25일 매각하고 4월 10일 발급한 전자세금 계산서 판매. 자, 이번에 또 세금 계산서를 하나 발행을 했죠. 600만 원짜리예요. 얘가 누락된 거니까 세금 계산서 발급한 거면 1번에 1번이래 33번에 그럼 여기에 지금 600만 원을 합쳐줘야 되겠죠. 그러면 1300만 원이 되고 700에 600 대준 거예요. 자, 그리고 봤더니 발급은 잘했죠. 근데 전송을 다음 날 안 했네요. 그럼 발급에 문제 없으면 전송 보는 거예요. 발급 문제 있으면 그걸로 끝인 거고. 그럼 전송에 문제 있으니까 체크를 해놓고 자, 다음 제품 한 박스를 며칠 차에 선물로 증정했대요. 이거 무슨 상황이죠? 그렇죠. 간주공급 사업상 증여 이야기죠. 그럼 우리는 부가가치세법은 시가로 팔았다고 과세표준 쓰는 거죠. 그럼 180만 원이면 과세 거래인데 세금계산서 아니잖아. 그럼 기타에다가 과세 기타에 180만 원을 여기에 써줄 거예요. 자, 다음 제품 직수출에 대한 외화 대금 입금 증명원 판매. 자, 직수출에 대한 거죠. 그러면 영세율의 기타겠네요. 증빙 없다. 세금계산서 아니니까. 그럼 36번에 들어가야 되겠죠. 36번에 500만 원. 자, 그리고 직수출에 체크해 놓고 다음 원재료를 3월 30일에 매입하고 4월 10일에 발급받은 전자세금 계산서 판매. 이번에 세금 계산서를 받은 거죠. 세금 계산서 받은 거면 과세기간 안에 신고할 때까지 받으면 공제가 돼요. 그럼 공제해 주기 위해서 자, 원재료니까
자, 아래 매입에서 세금 계산서 38번에 400만 원에 여기는 세액도 내가 직접 써줘야 되죠. 40만 원이다. 자, 하셨죠? 자, 그리고 날짜가 적혀 있으면 항상 날짜를 봐요. 날짜 안 적혀 있는 문제 꽤 많은데 한번 적혀 있으면 그럼 3월 30일 날 매입했으면 언제까지 받아야 되죠? 4월 10일까지. 그죠? 근데 4월 11일 얘 돈 늦었네. 자, 그럼 만약에 얘가 7월 25일이 넘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끝난 거예요. 공제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얘네 작성 문제 1번 건 작성이 끝났죠. 자, 그럼 끝났으면 이제 이건 제 스타일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먼저 보실 게 자, 잠깐만요. 아무 때나 커서 올려놓고 자, 오른쪽에서 먼저 이 매출에 대해서 누락한 매출세액이 이 금액이죠. 합계 누락한 매출세액이 다음 누락한 매입세액이 지금 매입에 대한 게 이 금액이죠. 이해가시나요? 누락한 매출세액 매입세. 그럼 여기에서 한 번만 더 40번 적혀있는 이 라인이 불공제가 있었나요? 불공제 없었죠. 그러면 공제되는 매입세액이죠. 불공제만 한번 확인하고 나면 그럼 누락한 납부세액은 148만 원에 40만 원 빼면 108만 원이 되겠죠. 이해가시나요? 108만 원 제가 어떻게 구했는지. 왜냐면 국세기본부상 가산세를 계산할 거면 누락한 납부세액을 계산해야 돼요. 그럼 누락한 납부세액 계산할 거면 지금 여기에 있는 이 합계 매출 누락한 매출세액이랑 누락한 공제되는 매입세액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이거 빼면 될 거잖아요. 이해가셨나요? 그럼 누락한 납부세액이 108만 원이라는 거 알겠죠? 그것 때문에 여기 불공제 있는지 확인한 거예요. 누락한 납부세액 계산하려고. 불공제였으면 148만 원 내야 됐을 거잖아요. 얘는 불공제가 없으니까 108만 원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럼 그 108만 원 구했으면 이제 26번 클릭하고 자, 자동으로 71번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이제 위치 기억하세요. 71번으로 가서 방금 그 108만 원을 쓰는 거예요. 여기. 자, 하셨나요? 자, 그럼 108만 원을 했으면 자, 지금 누락한 납부세액이 108만 원이죠. 자, 뒤에 소수점 2개 붙여 놓은 거예요. 108만 원이죠. 그럼 이거에 대한 가산세는 10%죠. 0.1 해서 10%고 다음 예정때 누락한 거 확정신고 때 반영하면 3개월 이내 했죠. 그럼 75% 감면이니까 25%만 부과하면 되겠죠. 그러면 25% 하니까 22만 7천 원이 나오네요. 어떻게 계산했는지 이해가시나요? 지금 이 뒤쪽은 소수점이고 108만 원 가지고 제가 10%가 이 칸에 대한 가산세인데 75% 감면이니까 25%만 부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2만 7천 원이 나왔죠. 그럼 이 2만 7천 원을 여기에다가 써주는 거예요. 자, 2만 7천 원 어떻게 구했는지 이해가시죠? 위에부터 손대면 어차피 다시 가서 누락한 납부세 계산하니까 입력한 김에 계산하고 들어온 거예요. 자, 하셨죠? 자, 그럼 또 다시 이제 얘 계산하고 나면 똑같이 108만 원을 납부 지연에 가서 108만 원이라고 쓰는 거예요. 여기에서 똑같이 108만 원. 73번에 똑같이 108만 원을 치면 파보창이 뜨죠. 자, 그럼 이제 당초 납부 기한은 1기 예전 거였으니까 2020년 4월 25일 날 납부해야 되는 거
지금 2020년 7월 25일 날 하는 거죠. 자, 우리 문제에서 91일 한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건 옛날 스타일이에요. 옛날에 창 안 떴어요. 그래서 직접 계산해서 그 당시에는 만분의 3이라서 제가 누락한 납부세 곱하기 3 나누기만 곱하기 미나미수 외우라 그랬어요. 그런데 원래 이 기능들이 있는데 스마트에는 열어놓고 얘는 안 열어놓으니까 사람들이 스마트가 좋다라고 이상한 소리 하니까 자존심 상했는지 말도 안 하고 확 열어버렸어요. 그 다음부터 근데 우리한테 편해진 거예요. 그럼 이제 확인 누르면 24,570원 나왔죠. 자, 그럼 이제 엔터 치고 그 다음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여기에 들어온 거는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영세율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생각해서 여기쯤 오면 지금 여기까지 계산하고 나면 여러분이 영세율 생각을 까먹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빠뜨린다고 앞에 말했던 거예요. 그럼 여기 들어온 건 결코 우연이 아니다. 영세율. 제가 체크해두라는 거 있죠. 4번에 500만 원 있었죠. 그러면 여기에 500만 원이라고 쓰는 거예요. 500만 원 쓰니까 자 25만 원이 나왔죠. 25만 원. 2만 5천 원이구나. 2만 5천 원 나왔죠. 그럼 지금 방금 이거 계산할 때 몇 퍼센트 감면했죠? 75 감면해서 25%는 부과했잖아. 그럼 얘도 똑같이. 그래서 위랑 똑같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럼 얘도 25%만 부과해야 되겠죠? 그러면 6,250원이 되네요. 얘는 세액은 나온 거니까 감면만 적용시켜주면 되죠. 그러면 6,250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감면 기억하시라는 게 위랑 똑같다고 기억하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몇 퍼센트다라기보다 위에서 정의했던 거와 똑같이. 이해하셨죠? 그럼 이제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를 생각해보면 우리 첫 번째 4월 11일 날 늦게 발행한 거 있죠? 지연 발급. 그러면 우리는 위에 62번에 지연 발급에다가 700만 원이라고 써주면 되고 다음 2번은 4월 12일 늦게 지연 전송한 게 있죠. 발급은 잘했으니까. 그러면 지연 전송에 600만 원이라고 쓰고 다음 5번에 우리는 4월 11일 발급받은 늦게 받은 세금계산서가 있죠. 지연 수치에 400만 원 쓰고 이렇게 하면 얘는 끝난 거예요. 자, 집에 가서 한 번쯤 해봐야 될 것 같죠. 근데 빨리 기억이 남아있을 때 해서 내가 자연스럽게 어디 넣었더라고 몸하고 눈도 기억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다음 달 월말까지만 기억하면 돼요. 그 다음에 업무에 관련되면 세무서에 전해서라도 알 거니까 그죠? 지금 얘가 지금 저하고 같이 했을 때 따라오다가 혼자 봤을 때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리고 계속 빠뜨리게 되니까 전부 다 입력했던 기억을 여러분들이 계속 가지셔야 돼요. 자, 아래쪽 두 개만 있으니까 이것만 하고 쉴게요. 자, 아래쪽 거 문제에서는 자, 우리 이거 날짜를 좀 바꿀게요. 지금 여기에 7월 12일이라고 적혀 있는 거 있죠. 이걸 7월 26일로 바꾸세요. (12일을) 26일로 바꾸세요. 옛날에 11일까지 하는 거라서 12일이면 미전송이었던 건데 지금은 25일로 바뀌어서 바꿔야 되는데 글자를 안 바꿨어요. 그래서 26일이라 해야 이 책 저자가 원하는 그림대로의 가산세가 나와요. 그래서 26일로 해놓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번에 확정신고 기간 중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매출 거래 자료가 전송되지 않은 거래 내역 단 확정신고 시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정산 반영돼 부가가치 신고서에 정산 반영됐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는 없다 그 이야기야. 신고서는 다 들어갔으니까 신고 부정시 없겠죠. 그럼 세금계산서에 문제가 있었다는 건데 이건 이번 1기 확정에 세금계산서에 문제된 게 있다. 5월 20일 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매출분 공고가액이 300만 원인데 자, 5월 20일 날 발급했으면 전송은 언제까지 해야 되죠? 그렇죠. 5월 21일까지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 지연이잖아요. 그럼 지연인데 우리는 7월 25일까지 하면 지연 전송인데 7월 26일이면 미전송이죠. 그럼 미전송으로 300만 원을 여기에 미전송으로 300만 원을 써주라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다음 아래 6월 10일 날 매출분 공급가액 500만 원, 세액 50만 원을 7월 26일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7월 27일 전송. 자, 6월 달 거면 우리는 7월 10일까지 해야 되죠. 그럼 7월 25일까지 하면 지연인데 7월 26일 날 발행했으니까 미발급이 되죠. 7월 25일까지 해야 지연 발급인데 7월 26일 날 발급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미발급 되겠네요. 그럼 미발급 500만 원을 여기 미발급 500만 원 이렇게 써주라는 거예요. 이 저자가 원하는 게 이 그림이었는데 이 날짜가 미스가 나서 이 날짜가 지금 12일 이대로 풀게 되면 지연 전송이라서 여기에 300만 원 더해서 900만 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26일이라고 하면 여기 오는 거고 11일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여기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날짜를 바꿔서 보자 한 거예요. 저자의 의도는 이렇게 그림이 나오는 거였는데 날짜에서 지금 미스가 난 거예요. 자, 지금 우리 기초적인 부분을 조금 봤고 우리 좀 쉬었다가 다시 474페이지를 볼게요. 쉬었다 합시다.